안녕하세요. 이슈반장 엄변입니다. 오늘은 이슈 소개가 아닌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나의 법률 상식 지수 책 코너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법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함께 퀴즈 풀어보면서 내 법률 상식 지수는 이대로 괜찮을지 한번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총 8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7, 8점은 상급, 4점에서 6점은 중급, 1점에서 3점은 이대로는 큰일 나요. 최하급입니다. 오늘 그러면 법률 상식 지수 체크 퀴즈쇼 시작할까요? 1번 문제 나갑니다. 우선은 임대인 관련된 문제를 드릴 건데요.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임대인이 집을 내놓기 위해 임차인에게 말도 없이 공인중개사와 함께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집 소유자인 임대인은 주거침입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중업침입죄가 된다. O입니다. 관련해서 반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X라고 생각하신 분 의견이 궁금해요. 하대리님 한번 얘기해 줄래요? 집을 팔기로 협의가 된 상태이고 집 주인이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X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임대인이 집 소유자지만 이 주거침입죄라는 거는 주거자의 사실상의 평온, 공간 안에서 내가 누구의 그런 이제 침해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집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기 살고 있는 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온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계약 기간이 정말로 끝났다.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오랫동안 월세를 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반장님의 설명을 추가로 들어볼게요. 아니 하대리님네 집은 그냥 막 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거침입죄라는 것 자체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법적 권한, 거기 살 권리가 더 이상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차인이 월세 밀려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함부로 문 따고 들어가서 뭐 짐 드러내고 하면 안 되고 명도소송 통해서 판결문 받아서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분들 명심해주세요. 우리는 뭐 건물주가 없어서 일단 걱정은 없고요. 그러면 2번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아파트에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 가구에 따라서 차가 많아서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입주민 지정 주차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입주민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두는 게 과연 정당한 업무 집행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정당한 업무 집행이 되지 않고요. 이게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를 부서뜨린 것도 아니고 못 쓰게 막았을 뿐인데 왜 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흔히들 재물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요. 단순히 물건이 부서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처럼 물건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막으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항상 주차하던 공터에 다른 운전자가 주차를 하니까 장애물을 둬서 그 차량을 18시간 정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3번은 그 이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키운 반려견, 이혼 시에 배우자가 자기가 데려온 반려견이라고 데려간다고 할 때 양육권 소송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양육권 소송을 할 수 없다입니다.
관련된 내용 반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소단계 3년의 풍어람도 왜 이렇게 잘 맞춰? 틀려야 재밌는데. 네, 정답은 양육권 소송할 수 없다는 건데 아직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양육권 자체의 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재산 분할로 보고 협의를 하면서 누가 데려갈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권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려동물은 과연 누가 데려가게 되는 걸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누가 반려동물을 기를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재산 분할 시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가게 되느냐?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갈 사람은 바로 분양자입니다. 해당 판결은 헤어진 연인 간에 발생한 소송인데요. 분양자가 사정상 반려견을 돌보지 못해서 남자친구에게 반려견을 부탁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30개월간 반려견을 돌봤어요. 그러던 중에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남자친구 측은 기른 정이 있으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사정을 보면 남자친구 측에도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데 대법원은 반려견을 제물로 보아서 분양자가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최초 분양자가 반려견을 데려가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남자친구 측은 안타깝지만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겠네요. 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이슈 관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 시에 위자료 최고액은 5천만 원이다. 맞다 O, 틀리다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한 거 아니죠? 재미를 위해. 자, 보통 위자료의 경우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예요. 이혼 소송에서. 근데 5천만 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 등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요. 법원에서 참고하는 이혼 사건 최고 위자료가 1억 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죠. 우리 이슈 반장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바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는 이제 최 회장님과 노 관장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슈 반장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락지 잘 찾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10만 원, 1등 한다고 10만 원 줘도 되는 거야? 네 번째 주제는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 많이 하고 있잖아요. SNS 친구와 DM으로 단둘이 다른 지인의 뒷담화를 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처벌받는다 O입니다. 오. 네, 질문처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1대1로 대화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요건이거든요. 남한들한테 이제 퍼질지 안 퍼질지가 요건인 거지 꼭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얘기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대법원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했고 이 비밀로 하겠다고 서로 약속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비밀을 지킬 거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SNS, 오픈 채팅 등은 이제 대화 내용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기 쉬워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도죄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할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럴 경우에 급하게 차량이 필요할 경우 다른 곳에서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 차량을 충전해도 된다,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절도죄 되십니다.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절도죄가 됩니다. 네, 절도죄 객체라고 해서 훔칠 수 있는 물건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해서 전기도 포함이거든요. 특히 아파트에서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많이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요, 실제로도. 저도 지나가다가 그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안 하고 거기에 돈 결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안 하고
기둥에 있던 일반 콘센트에다가 꽂아서 충전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쓱 째려보면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니까 막 험악한 아저씨가 내리면서 뭡니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절도죄 됩니다 하니까 조금만 하고 뺄게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거 함부로 하시면 절도죄 성립되니까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독서실, 남의 책상에 놓여진 찢어진 메모 버려도 된다, O, 안 된다,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버리면 안 된다. 다 답이고요. 세 분 다 정답이십니다. 은정님한테 설명을 들어볼게요.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포스트잇이나 메모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다른 사람 책상 위에 뭐 찢어진 메모가 놓여져 있었다. 누가 버릴 거겠지 생각하고 주워가서 내가 그 위에 좀 메모할 수도 있고 필요한 거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아까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도죄는 재물에 관해서 성립되는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쳐갈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꼭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재물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찢어진 메모라고 하더라도 그 메모의 주인이 찢어진 메모가 여전히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절도죄의 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찢어진 메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퀴즈는 끝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세 분의 법률 상식 지수 어디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등은 강대리님인데 8점. 상급의 법률 상식 지수를 갖고 있는 걸로 판명이 되었고 법대도 안 나왔는데 훌륭합니다. 전주임님은 6점. 중급 중에서도 조금 상타치. 네, 상타치고요. 우리 하대리님은 다행히 파리 목숨 면했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턱걸이로 중급. 와. 그래도 법률사무소 직원답게 하급은 면했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푸느라 고생하셨고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부분들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 상식. 오늘 영상을 보고 생활 속 궁금한 법률 상식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퀴즈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아까 했는데